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불 공항에 IS 자살 특공대가 2건의 폭발을 자행했습니다. 둘째, 유엔이 가르치는 북한의 미래, 우리도 참조할 것 많아 보입니다. 셋째, 코로나 재앙 끝은 어딘가요? 신규 확진 32,000명, 사망 140명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6일 목요일 카불 공항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해 약 90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 13명이 미군 요원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5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른바 이슬람 국가 IS 단체가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f I might get a point of clarification here, I think I heard you say that the early intelligence before the explosion pointed specifically to this gate, the Abbey Gate, as the place of vulnerability where an attack was likely to take place. Did I hear you correctly? Yes, and in fact, they told all Americans who had been gathering around that gate. The way that it had been working, Tyler, is they would open one gate at a time to sort of control the flow, and they had gotten this actionable intelligence about 3 days ago that ISIS-K and some of the prisoners who had gotten out of prison had been planning this attack. They have shown a capability to organize such attack in the past, and the U.S. Embassy warned Americans get away. It's our understanding from our reporters who were on the ground, though our reporters have left because of this attack. Richard Engel just arrived in Doha, Qatar in the last couple of hours. But the latest reporting was that Americans had left that area, but it really was clear to us that the Afghans don't really have a way to know about this. And further, those who might be wanting to escape, who had worked with the Americans in the past, would be targets of the Taliban and really had nowhere to go. 국방부는 보고된 영국군 또는 영국 정부 요원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에 국방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 공군의 도움으로 카불 공항을 떠난 사람은 13,146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바이든은 목요일 밤 연설에서 8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철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당신들 공격을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추적하고 당신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카불 공항을 겨냥한 로켓이나 차량 탑재 폭탄을 포함하여 이른바 이슬람 국가 IS의 추가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여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 공수하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이미 공항 주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리되면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탈레반이 많은 아프간인, 특히 외국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처리를 위해 도착하는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이 작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적법한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미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요 관심사는 우리 직원, 영국 시민,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안전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미국 및 기타 나토 동맹군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도 참조하고 배울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BOA 영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다음 주 한국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발표할 보고서를 2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8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발전권 관련 선언에 근거해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국가 경제 발전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가 발전은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은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초 자원과 교육, 보건, 식량의 공정한 분배와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인간을 발전의 핵심 주체로 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을 보장할 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발전권 선언과 국제법은 개인이 상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고자 할 때 국가가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공식 시장 제도가 지속 가능하며 포용력 있는 식량 안보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발전권 선언은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군축 조치를 통한 국가 자원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회의 등을 통해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사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deed,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labor, underwrite these programs. 유엔 보고서는 이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통해서만 발전과 평화, 안보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먼저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제시한 132개 권고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의 잘못은 김경수가 감옥에 간 것으로 결정적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대충 국민들이 이해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시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의 여당 좌석을 만들어준 4.15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 최근 몇 군데에서 증거가 쏟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눈을 부릅뜨고 따져야 할 야당은 오히려 여당의 편입니다. 당수부터도 컴퓨터가 하는 개표에 무슨 부정이 있을 수 있냐며 고소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 시민과 단체에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각각 10여 명씩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세워놓고 경선을 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은 그런 정치쇼에는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감이라는 걸 알고 남음이 있습니다. 양심적 대법관들의 양심적 재판을 기대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만 다음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8,281명, 사망자 140명으로 집계되어 4주째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는 끝이 없는 질병일까요? 가장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 영국의 3분의 2 지역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드라이브는 영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비드-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직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주말
영국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쇼핑센터를 포함한 수백 개의 도보 예방접종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은 감염이 되더라도 28일 이내에 사망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노약자들에 대한 부스터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이후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심성에 맡긴 상태입니다. 지난 1년 반 이상의 경험과 노력 속에 얻은 지식은 생활 속에서 시민 각자가 조심하는 생활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결론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받으면 코비드19에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걸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시켰고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친지들을 만나더라도 가급적 집안보다는 외부 공간을 이용하고 스포츠 경기장이나 나이트클럽에서는 개인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